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방했나요? 좀 빠지는 듯 하더니 그래도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0.81%로 올랐습니다. 막판 되니까 조금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세였어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250억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989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2415억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좀 올랐습니다. 1.07, 하이닉스 1.47% 올랐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96, HD 현대중공업 5.5, 삼성전자 우선주 0.5%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HD 현대중공업이 상당한 강한 힘을 보였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3반은 0.1%, LG엔솔 0.5, KB금융 4.12, 현대차 0.7% 빠졌습니다. 상황이 그렇네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740.29로 0.81%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1116억 매수, 기관 143억 매수, 개인들 1202억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좀 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6% 올랐습니다. 레인보우가 1.7, 파마리서치 4.99, 휴젤이 1.3, ABL 바이오 0.1%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은 0.78 빠졌네요. HLB 3.1%, 에코프로 1.6, 펩트론 1%, 리가캠 0.17% 빠졌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아주 무섭게 내려꽂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장이 좀 불안하다. 이 불안함 속에서도 그래도 올라졌네요. 오늘 중국은 휴장이고 홍콩 항생이 0.57% 마무리됐네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H 0.86% 빠지고 일본 니케이도 1.3% 빠졌고요. 대만은 1.61% 빠졌네요. 대만은 쭉 완만하게 빠졌고, 근데 홍콩 쪽이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홍콩 쪽이 나름대로 뒷심이 좀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환율은 1374.60. 환율이 너무 좀 널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오르락내리락 인위적으로 좀 환율을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98.80 가리키고 있고, 현재 코인은 1억 4,823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XRP 3,051원, 이더리움 35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은 좀 약간 변덕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트럼프의 그 관세 강도가 완화됐긴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하더라. 올여름에 미국 관세 영향이 실물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유럽하고 중국이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꾀하면서 유동성을 현재 풀고 있어요. 유럽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이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정학적인 위험 확대로 주가가 폭등 중인 유럽 방산 업종 외에도 금융 업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이후로만 해도 미국의 M7 쪽보다는 유럽은행 업종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도 더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중국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은 재정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올 1분기 중국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74%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돈만 푼다고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의 증시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지금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그의 국가들의 재정과 돈을 풀었던 사례가 몇 있었어요. 닉슨 쇼크, 그리고 슈퍼 301조, 그리고 플라자 합의 등
1970년, 80년대죠. 이때가 당시 미국의 자산 가격은 약했다. 반면에 미국의 증시와 통화 가치는 강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달러는 8년에 걸쳐서 32% 하락을 했네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는 달러는 3년 동안 32% 하락을 했답니다. 올해 미국 달러가 주요국 통화 대비 한 7에서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속도가 다소 하더라도 이 달러 액수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내 수출과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은 올 7월이나 8월을 한 기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당사 추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올해 영업이익 20% 정도 감소 우려를 반영한 수준인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올해 마이너스 10%, 내년에는 플러스 5% 이렇게 가정하면은 일평균 코스피 지수와 영업이익 간 회기 분석 측면에서 적정 코스피는 2,800포인트 내로 계산되는 거죠. 2,800포인트. 대선 이후로 신정부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감안하면은 재정 그리고 금리 이 정책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기계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내수주들의 유동성 장세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 유통, 건설 등 내수 산업의 장래는 밝지 않지만 올해 주가 흐름은 괜찮아요. 지난 2, 3년에 비해서 이들 업체는 효율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유가와 금리 환율이 동반 하락 중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올 3월 이후로 기업 대출과 채권 발행 규모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지난달 소비 심리 지수 보니까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경기는 나쁘다고 하는데 의외로 유동성과 심리에 민감한 소비, 금융주에 유리한 환경이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여튼 국내 증시는 좋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1%, 56,800원 현재 마무리되었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86만 주, 기관 애들이 57만, 개인들 23만 매도를 했네요. 기관 애들이 좀 많이 매도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JP는 236만 플러스 매수했고요. UBS가 95만 주 매도, 골드만 48만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주도 봅시다. 우선주는 46,350원 0.54% 올랐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 외국인들이 11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기관 5만, 개인들 6만 2천 매수를 했네요. 골드만이 14만, JP 14,000 매수했고요. UBS 19만, 메릴린치 6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선방을 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47%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